예제 19.9를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이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로그 Q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오히려 그 전에 공부했던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있었죠? 네, T 델타 S.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상태라면은 당연히 델타 G0는 델타 H0 T 델타 S0겠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사유화탄소의 정상 끓는 점을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겁니다. 자, 정상 끓는 점 어떤 반응인가요? CCl4 액체가 정상 끓는 점이라는 것은 일기압 상태에서 CCl4 기체랑 평형에 도달해 있다 이거죠. 얘는 순수한 액체, 얘는 1atm의 부분압을 가진 기체예요. 걔가 지금 평형에 도달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의 이 개의 반응지수 Q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1. 예. 표준 상태에서는 Q가 1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지금 평형에 도달해 있다고 했어요. 평형에 도달해 있으면은 당연히 그때의 델타 G는 0입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의 델타 G 값이 0이라는 것은 델타 G0가 0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델타 G0 값이 0인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델타 H0 값은 뒤에 표에 나옵니다. 표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알고 뭐만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T만 모르는 거죠.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온도,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사유화탄소의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0은 델타 H0 T 델타 S0죠. 그러면은 T는 델타 S0분의 델타 H0예요. 그냥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델타 H0는요, 계산을 뒤에서 이제 표에서 구해보면은 32.6kJ이에요. 그리고 델타 S0는 역시 뒤에서 구하면은 95J/K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얘는 kJ이고 얘는 줄이에요. 얘도 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600줄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줄이 없어지고 결국은 몇 켈빈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시면은 예, 343K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섭씨 온도로 바꾸면 70도씨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70도씨에서는요, 액체랑 기체의 사유화탄소가 평형에 도달해 있다 이거죠. 즉 끓는 점이다 이겁니다. 70도씨가 얘의 정상 끓는 점이에요. 자, 좀 더 해석을 해보죠. 만약에 온도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더 높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였죠. 온도가 더 높으면은 델타 G0는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죠. 예. 요 관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요,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된다는 것은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당연히 표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액체가 기체로 됩니다. 자, 온도가 더 낮다. 이 온도보다 더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시할 수 있고 얘에 의해서 델타 G0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고요. 델타 G0가 양수가 되는 거죠. 자, 낮은 온도에서 델타 G0가 양수가 된다. 뭐예요?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70도씨 끓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표준 상태에서 기체가 저절로 자발적으로 액체로 응축된다.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이 식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충 예제인데요. 마찬가지예요. 브롬2 액체죠. 브롬2 액체가 브롬2 기체로 변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정상 끓는 점을 켈빈으로 계산해라 이겁니다. 자, 이때도 역시 정상 끓는 점이라는 것은 1atm이고요. 정상 끓는 점에서는 액체상의 브롬과 기체상의 브롬이 서로 평형 상태에 있겠죠. 그때는 역시 델타 G0가 0입니다. 역시 델타 G0는 델타 H0 T 델타 S0고요.
이 값들은 뒤에 다 나와요. 델타 H0는 30.7 kJ/몰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S0는 93 J/K예요. 자, 그리고 델타 G0는 지금 평형에 도달했을 때 끓는 점에서는 당연히 얘가 0이겠죠. 그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온도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온도를 구하면은 얘가 330K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표준 상태에서 액체상과 기체상이 평형에 도달해 있는 온도, 바로 끓는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어때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였으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는 델타 G0가 음수가 되고요. 자발적으로 정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델타 G0가 음수고요. 표준 상태에서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그 연력학적 자료로부터 끓는 점 같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9.10인데요. 이제 요 문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로그 Q 요 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죠. 암모니아를 합성을 하는데 N2 더하기 3H2가 2NH3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럴 때 어떤 계가 있는데요. 이 계 안에는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2의 부분합은 1ATM, H2의 부분합은 3ATM, 그리고 암모니아의 부분합은 0.5예요. 자, 문제는 뭘 묻고 있냐면요. 요 계에 대한 델타 G 값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델타 G 값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했었죠? 일단 K랑 Q가 같이 주어져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반응식과 Q가 주어져도 구할 수 있죠. 반응식만 주어져서는 절대 우리가 델타 G는 구할 수 없고 델타 G0는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Q가 1인 상태이기 때문에 Q가 이미 주어진 거죠. 자, 여기서는 반응식과 Q가 주어져 있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식으로부터 우리가 뒤에 표를 이용해서 델타 G0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초기 농도 조건으로부터 Q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알고 얘 아니까 이 계에 대한 델타 G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의 의미를 이따가 생각을 해보죠. 일단 델타 G는 델타 G0 이거는 그전 예제에서도 우리가 계산했었고요. 그냥 뒤에 표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3.3 kJ/몰이에요. 더하기 RT RT는 상수니까 뭐 계산하면 됩니다. 자연로그 Q. 자, 이제 Q가 문제가 되는데 Q는 뭐였나요? 여기서 Q는 뭔가요?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반응지수 Q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농도를 평형식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그 값을 얘기를 합니다. 평형식은 뭐예요? 이 반응식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기체니까 질소의 부분합 곱하기 수소의 부분합의 세제곱이요. 개수가 3이니까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의 부분합의 제곱이 되는 거죠. 개수가 2니까. 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N2는 부분합이 1이고요. H2는 3이고요. 암모니아는 0.5입니다. 자, 어때요? 1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0.5의 제곱. 그냥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은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아주 작죠. 1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그냥 다 산수입니다. 자, 계산하면요. 델타 G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4.9 kJ/몰 요런 값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이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사용했던 그 수직선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Q의 수직선이에요. 그리고 최소값은 0입니다. 자, 델타 G0가
얘가 델타 G0였죠. 델타 G0가 마이너스 33.3kJ이에요. 이걸 한번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자, 델타 G0가 음수라는 건요, K가 1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예. 표준 상태일 때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K는 1보다 큽니다. 이거를 보자마자 머릿속이든 아니면은 그 종이에다가 이걸 금방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Q가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1보다 훨씬 작죠? 자, 요 상황은 이 그림에서 어디에 표현될까요? 이 개의 지금 Q 값은 여기 어디에 표현됩니까? 1보다 훨씬 작으니까 바로 Q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 Q는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였어요? 표준 상태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근데 지금 표준 상태가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자, 평형상수는 여기 있어요. 표준 상태랑 지금 상태랑 비교할 때 어떤 경우가 더 정반으로 가려는 추진력이 더 센가요? 당연히 얘가 되는 거죠. 그죠? 표준 상태일 때는 K보다 왼쪽에 있긴 하지만 요만큼 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반으로 가려는 추진력이 더 그만큼 세고요. 델타 G는 더 큰 음수가 나타나는 거죠. 자, 보세요. 마이너스 33.3보다 마이너스 44.9 더 큰 음수가 나오죠. 정반응으로 일어나려는 추진력이 더 세다 이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얘는 뭘 의미해요? 표준 상태에서 이 개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 33.3kJ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는 어때요? 얘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이 개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 더 많습니다. 44.9kJ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태엽을 조금 감은 거고 얘는 더 많이 감은 거예요. 풀리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그 평형과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서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표준 상태라는 건 어때요? 얘 1, 1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1, 3, 0.5입니다. 자, 얘는 많이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었죠? 그럼 어때요? 정반으로 가려는 추진력이 1일 때보다 더 큽니다. 르샤틀리 원리에 의해서 정반으로 가려는 추진력이 더 세다라는 것은 델타 G가 더 큰 음수라는 얘기죠. 예. 자, 어때요?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 계산한 의미를 그래프든 아니면 르샤틀리의 원리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 어떤 특정한 값을 원한다, 그럼 그때 이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마이너스 44.9kJ per 몰, 요게 무슨 뜻일까요? per 몰이다. 요건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개가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예,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 큰 개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정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예, 얘 1몰이랑 얘 3몰이 반응해서 얘 2몰이 만들어지는 그만큼의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 요만큼이란 얘기예요. 얘가 왜 큰 개여야 될까요? 얘가 크기 때문에 반응이 1몰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분합은 변하지 않겠죠. 예.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의미가 바로 델타 G, 델타 G0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per 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델타 G0는 표준 상태에서 그 개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고요. 델타 G는 지금 그 특정 Q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에요. Q가 1보다 더 왼쪽에 있고 평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정반응으로 가려는 추진력이 더 세고 평형에 도달하는 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값은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끝으로 예제 9.11입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델타 G0로부터 예로부터 평형상수 K를 구해라 이거예요. 자, 당연히 얘네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요건 어떻게 구할 수 있었나요?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로그 Q예요. 근데 평형에 도달을 하면요. 델타 G는 0이 되고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로그 Q는 K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는 식이 뭔가요?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자연로그 K였죠. 예. 바로 델타 G0랑 K가 어떠한 정량적 관계가 있는지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자, 이것만 이용하면은 뭐 델타 G0 하니까 평상수 K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일단 계산을 해보고 그게 갖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33.3인데 얘는 킬로줄이죠. 근데 이 아래는 이 R 안에는 줄이 들어있습니다. 8.314 줄 퍼 몰 K죠. 얘를 줄로 바꿔야 돼요. 33300 줄 퍼 몰은 마이너스 R 8.314 줄 퍼 몰 K 곱하기 T 298K죠. 25도씨니까 298K 그리고 자연로그 K입니다. 자, 다른 거 다 알고 단위도 다 지금 맞죠? 결국은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전부 몰면요. 자연로그 K는 13.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연로그니까 2의 13.4승이 바로 K란 얘기죠. 굉장히 크겠죠. 예. K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K는 7 곱하기 10의 한 5승 정도가 나옵니다. 자, K는 7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델타 G0 뒤에 표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한 값으로부터 이 관계를 이용해서 K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예.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 K값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얘를 섞어 놓고요. 평형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평형 농도를 평형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 나오는 표를 이용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응의 평상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델타 G0 값이 마이너스 33.3kJ per 몰이에요. 그림에다 표시를 해보세요.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일어나려는 추진력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표준 상태다. Q가 1이에요. 1인 이 표준 상태가 있는데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평상수 K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3.3kJ per 몰. 추진력이 좀 큰 편이죠. 크면 클수록 얘가 더 큰 음수일수록 정반응으로 관련 추진력이 더 센 거고요. 평형으로부터 더 멀리 왼쪽에 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K는 1보다 훨씬 큽니다. 예. K가 1보다 훨씬 크다는 건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직접적인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면 이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계산해 보니까 7 곱하기 10의 5승이라는 굉장히 큰 값이 나왔었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Q 델타 G0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한 100kJ per 몰이다. 그러면은 K 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K 값이? 당연히 더 큰 거죠. 평형으로부터 더 멀리 왼쪽으로 떨어진 거였고요. 그 다음에 K는 1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럴 때는 K가 계산해 보면은 한 대충 10에 한 17승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크죠.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화학 연력학에 대한 문제는 다 마쳤고요. 요 이후에 이 책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화학이라든지 뭐 장차 나오는 물리 이런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화학 연력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